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즐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이는 키우지 않지만 삶이 편하진 않으세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끝없는 결정 앞에 놓이고 또 빈번한 불확실함에 우리는 휩싸이게 되죠. 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문제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아, 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잦은 갈등 속에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자꾸 오해를 사거나 사람과의 깊은 만남이 긴장되시나요? 나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이 영상을 보세요. 저는 그 모든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언제나 습관성 긴장으로 허리 디스크와 어깨 통증을 수반하고 주변 사람들과 잦은 갈등과 빈번한 오해와 답답함으로 언제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진행하는데 혹여나 내가 실수할까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는커녕 나의 의도와는 반대로 나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정말 180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 변화의 지점으로 같이 가보려 합니다. 혹시 바쁘시면 중간에 띄어서 보셔도 되시고 조금 시간이 되시거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으시면 쭉 이어보시면 더욱 좋겠지요. 9월은 우리 아이 소통법, 10월은 문화예술로 성장하는 우리, 11월은 우리 아이 꿈꾸리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월은 저의 육아일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저에게 닥친 난관을 극복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10월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엄마와 아이 혹은 나 자신이 정서적으로 말랑말랑한 창의적인 예술 감수성을 갖게 하는 저만의 방법을 나누며, 그리고 11월은 아이와 함께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엄마는 또 어떻게 엄마가 되었을까요? 저의 20대, 30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공연 만드느라 막 쫓아다니고 밤새 술 먹고 철학 공부하고 또 밤새서 얘기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치열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야말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거의 굉장히 불규칙하고 맘먹고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날 그날 모두 소진해버리는 삶.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의 엄마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운명은요, 정말 갑자기 찾아오나 봅니다. 제가 소개를 받아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요.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음, 그런 생각은 분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그 옆에 서면 나 또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은 기분 좋게 저를 이렇게 간질간질 이런 기분이었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도대체 이 느낌이 뭘까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이 사람을, 즉 지금 저의 남편을 계속 만나게 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 2년 후 첫 아들 낳고 그리고 2년 후 둘째 아들 낳았어요. 혹시 뱃속의 아이의 처음 움직임 기억나나요?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꿀럭 하는 그 꼬르륵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느낌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저의 온 세포가 살아서 이렇게 그쪽에 다 집중하고 그 온통 그것에 빼앗겼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모두 관심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무진작 애를 썼어요. 닥치는 대로 책도 찾아보고 강연도 듣고 이유식 만들기도 마스터했죠. 그리고 저는 좋은 엄마가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그 사건 이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일을 하는 바람에 큰아이가 100일 때 어머님한테 잠깐씩 맡겼더랬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나가시는데 아이가 오늘따라 이렇게 손을 앞으로 탁 디디더니 이렇게 엉금엉금 할머니를 따라 기어 나가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러더니 신발 신고 나가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갑자기 신발장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엉엉 하고 목 놓아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랬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왔다니까! 라고 안타까워서 외치면 외칠수록 아이는 더 크게 엉엉 하고 우는데 근데 어머님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무슨 이상가족 상봉을 헤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저가 제 옆에서 감정이 너무 제가 처절하더라고요. 처절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된 거지? 도대체 뭐지? 난 이제까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엄마이고 사랑을 듬뿍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아이는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할머니 가는데 저렇게 뒤에서 엉엉 울어버리는 걸까? 아니 남들이 못해서 안달이 모유수유도 아니 꾹꾹 참아가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안고도 재우고 얼르고 아니 어딜 가나 언제나 내 몸 옆에 딱 달라붙어서 데리고 다니고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할머니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데려가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니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야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 모든 게 어머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믿고 또 미웠어요. 그 자리를 진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정말 막막하고 한가닥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어머님이 가시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를 안고 토닥토닥 했어요. 그 후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아마 밤이 돼서 애 아빠가 오고 그리고 여느 때처럼 잠이 들고 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막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외면해요. 뭐 그런 거를 검색했었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애착 유형? 이런 게 보여요. 그것이 불안정 애착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 그때 알았어요. 그날 관련된 내용을 읽느라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아주 무서운 말은 불안정 애착자는 불안정 애착 아이를 만든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종이에 이렇게 크게 적었어요. 어제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난 그 장소, 신발장 앞에 딱 붙여놨어요. 매일 보고 매일 기억하고 싶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 순간 주마등처럼 어떤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하루는 몸살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아이가 제가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불의 옆에 엉덩이 이렇게 딱 달라붙더니 거기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장난감도 다 끌고 와서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몸도 너무 안 좋고 정말 만사가 귀찮았어요. 말 시키지 마라 이런 생각을 막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를 외면하며 이불 밖에 나오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루 종일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슴이 덜컹합니다. 아이는 왼종일 그렇게 앉아 엄마 걱정하면서 저를 기다렸을 거예요. 엄마가 언제 나를 안아줄까? 언제 말 걸어줄까? 이렇게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오늘따라 얌전하네? 아싸 이 기회에 잠이나 자자 이 생각뿐이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다시 그 시간으로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로소 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마음이 딱 전해지니 마음이 아파 갑자기 새벽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외로운 아이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매번 나의 기분,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고 못 알아준다면
어쩌면 나의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졌어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졌어요. 곤이 자고 있는 아이 옆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루만지고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있을 때 다른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 다 미안했어요. 아마 엄마들 저 같은 경험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요? 다시 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그 신발장 사건, 신발장에서 엉엉 우는 그 사건. 아이가 나를 외면하고 엉엉 우는 그 사건 이후 저는 저의 불안정 애착을 확인하고, 즉 알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알고 인정하는 그 힘든 시간에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이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지나온 그날들을 반성하며 매일을 기록하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그날 나의 깨달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기분이 생겼다가 기분이 없어지는 그런 스쳐가는 울림이 아니라 나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그때 그 느낌을 꼭 붙잡기 위해서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매번 매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깨달음을 되새겼어요. 그만큼 배움에 목말랐고 또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의 과거가 나의 아이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싫었으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아이 또한 그런 기억을 안고 살 거라는 생각이 나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빠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단체의 대표로서 일을 따내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했는데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온통 저의 머릿속에는 일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네, 이 아이가 있으면서 저는 저의 일을 어떻게 좀 따로따로 해볼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고,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반성하며 저는 시간을 정하기로 했어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아이에게 오로지 집중하기. 그리고 일에 대한 고민은 시간을 정해두고 딱 그 시간만 하기. 틈틈이 집에 있으면 자꾸 일이 생각나서 아이와 최대한 밖에서 손잡고 걷고 또 안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매 순간 매 시간 멈춰서 생각하고 기록하였어요. 언제나 발을 땅에 딛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 하고, 아이의 온기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아이의 눈에서 전해오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집중하였어요. 아이와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를 스쳐가는 찌찌찌찌 새 한 마리, 기차가 지나가는 기차 소리, 하늘의 따사로운 햇빛, 햇살, 냄새, 계절의 냄새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의 기록은요, 저만의 특별한 기록은 아닌 듯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뱃속에서 나왔고, 또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 공통의 근간이 되지요. 그런 면에서 같이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육아일기 블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올 초이죠. 2021년 초. 예. 일이 제가 엄청 많아졌다고 저의 엄마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신경 더 써야겠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섭섭하게 들렸는지, 매 순간 신경 쓰고 정말 분과 초를 나누며 열심히 살아온 나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할까? 별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울컥하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네 라고만 했어요. 서운한 마음은 여전히 계속 남아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지금 8살 된 아이에게 푸념을 늘어놨어요. 할머니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 할머니한테 속상하다고 얘기했어?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엄마 할머니한테 그 말 때문에 속상하다고 해 이러더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속상하다고 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풀리지 않고 상황만 괜히 악화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골이 더 깊어지고 참고 넘어가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아들의 그 말을 들으니 한번 그래 내가 서운하다는 얘기를 한번 할까? 그래서 괜히 그 말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 기분이 안 좋았어요 라고 이제 카톡에 이렇게 길게 남겼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뭐 일상적이었고 엄마는 너무 바쁘신 분이셨어요. 예. 살면서 엄마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엄마는 저와 달리 이렇게 깊은 대화, 뭐 긴 대화보다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저만의 편견이 있어요. 예. 대화를 하면 우리는 모두 좋게 끝난 적이 없어요. 이제 싸우거나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뭐 이렇게 끝난 다반사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 보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 다음 날 엄마가 불쑥 찾아왔어요. 이렇게 뭐 어디서 장 봐오셔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그 일 때문에 왔다. 처음이었어요. 40년간 살면서 엄마가 이렇게 그런 다투거나 마음에 상처기가 생기고 제가 그걸 토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신 적은 정말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엄마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로 인해 내가 변했고 또 그래서 우리 엄마도 변했고 주변이 변하는구나 이런 기대감도 들었어요. 다시 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그 신발장 사건, 신발장에서 엉엉 우는 그 사건. 아이가 나를 외면하고 엉엉 우는 그 사건 이후 저는 저의 불안정 애착을 확인하고 즉 알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알고 인정하는 그 힘든 시간에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이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지나온 그날들을 반성하며 매일을 기록하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그날 나의 깨달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기분이 생겼다가 기분이 없어지는 그런 스쳐가는 울림이 아니라 나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그때 그 느낌을 꼭 붙잡기 위해서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매번 매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깨달음을 되새겼어요. 그만큼 배움에 목말랐고 또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의 과거가 나의 아이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싫었으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아이 또한 그런 기억을 안고 살 거라는 생각이 나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빠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단체의 대표로서 일을 따내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했는데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온통 저희 머릿속에는 일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네, 이 아이가 있으면서 저는 저의 일을 어떻게 좀 따로따로 해볼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고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반성하며 저는 시간을 정하기로 했어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아이에게 오로지 집중하기. 그리고 일에 대한 고민은 시간을 정해두고 딱 그 시간만 하기. 틈틈이 집에 있으면 자꾸 일이 생각나서 아이와 최대한 밖에서 손잡고 걷고 또 안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매 순간 매 시간 멈춰서 생각하고 기록하였어요. 언제나 발을 땅에 딛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 하고 아이의 온기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아이의 눈에서 전해오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집중하였어요. 아이와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를 스쳐가는 찌찌찌찌 새 한 마리, 기차가 지나가는 기차 소리, 하늘의 따사로운 햇빛, 햇살, 냄새, 계절의 냄새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의 기록은요. 저만의 특별한 기록은 아닌 듯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뱃속에서 나왔고 또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 공통의 근간이 되지요. 그런 면에서 같이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육아일기 블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언까지 보셨죠? 이제 저의 블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블로그는 보시면 이렇게 사는 이야기들, 예술 감성으로 뽑기, 아들 둘 먹는 거,
예술 감수성 보면 길거리 스토리텔링이 나오죠. 이거는 제가 다음 10월에 같이 볼 거고요. 육아 중 어제 교훈에 50개 올라와 있네요. 자, 쭉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올렸던 거 몇 년도에 올렸을까요? 네, 볼게요. 2017년 1월 19일 날 첫 육아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볼게요. 육아 중 어제 교훈. 여자가 친정에서 잘 때 여자를 친정 가서 자게 만드는 이유는 남편이 육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못 믿었거나 못마땅할 때이다. 성실 청년은 저의 남편이죠. 왜 내가 친정에서 자지 않는지 항상 불만이었다. 내가 친정 와서 자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드니 이제 알겠더라. 그동안 콩깍지가 씌었었구나. 빌빌대는 성실 청년 급성 장염의 위험까지 육아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친정 가서 자고 싶다 생각났어요. 그리고 잤어요. 집보다 잠자리가 불편했지만 새벽에 좀비처럼 일어나 오는 우리 둘째 달래 잤지만 이건 뭐 집과 별반 다를 바 없으니 패스. 그때는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고 그랬나 봐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둘째가 7살 됐는데 정말 새삼스럽네요. 차려주는 밥 먹고 의기양양해서 집에 올 때 또 1시간 걸려 기차를 지하철 타고 왔다. 저희는 택시를 타지 못해요. 멀미가 너무 심해서 택시 타지 못하고 그리고 차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네요. 네. 자고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그동안 한 번도 친정 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 성실 청년에게 감사하고 또 이 계기로 다시 한번 엄마로 성숙한 나를 발견한다. 참고로 우리 돌직구 친정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어깨가 딱 벌어졌네. 아들 둘 낳고 큰일 했네 하셨다. 아빠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네. 17년에 제가 처음으로 육아하다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2017년 1월 19일 이틀 뒤네요. 늦은 걸음마 볼까요? 그때 얻은 교훈은요. 못 걷는 아이가 몇 발자국 걸을 때 호들갑 떨며 박수를 친다면 그 아이가 몇 발자국 걷다가 푹 주저앉더라도 마찬가지 호들갑 떨며 그 아이가 기어와 안길 때까지 끝까지 박수를 쳐야 한다. 걷는 용기도 쓰러져도 다시 기어갈 수 있는 용기도 모두 소중하니까. 이거 저희 둘째 아이. 둘째는 좀 늦게 걸었어요. 16개월인데 아직 못 걷는 아이. 2발 걷다가 푹 주저앉아 실망한 표정으로 도리도리. 아기야 엄마가 잘못했다. 아주 나중에 걸어도 되니까 딱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자. 엄마가 미안해. 너에게 때 아닌 좌절을 알려줬구나. 이게 저희가 1월 19일 날 2017년 적은 육아 중 교훈을 적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정말 힘든가요? 읽어볼까요? 힘들지, 애구.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힘들겠어. 길거리 인파의 감탄사를 들을 때 뭐야 하고 느껴지면 힘이 덜 든 거다. 마음속에서부터 엉엉엉 손 붙잡고 넋두리라도 하고 싶을지면 진짜 힘든 거다. 제가 정말로 힘들고 보니 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저도 모르게 손을 뻗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모차로 한 놈 메고 한 놈 태우고 2시간여 기차를 타고 참고로 그때는 저희 지하철에는 그게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래서 유모차를 들고 내려갔어야 했어요. 한승의 엘리베이터 찾고 또 찾고 잠실 뽀로로 파크를 찾아 물어 갔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찾고 정말 내 심정이 이러했다. 내 심정이요. 네 하고 엉엉 손 붙잡고 넋두리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위에 올라가면 제가 좋아하는 오 박사님 나오네요.
이거 볼까요? 2017년 4월 4일에 한 건데요. 인간은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바꾸고 제어할 수 있는가? 볼게요. 이게 그때는 제가 화두였어요. 내가 아차하는 사이 내 정신은 내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몸이 좀 아팠어요. 네, 힘들고. 요즘 정말 날카로워진 나를 보며 두통 탓, 허리 탓, 시술 탓, 하마터면 나의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망가뜨릴 뻔했다. 육체는 고통스럽더라도 정신과 기분은 진심으로 아주 유쾌할 수 있으리라. 그러길 바란 거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나는 그 누군가의 지배하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삶을, 나의 기분을, 나의 컨디션 모두 의식적,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수능, 운명이 아닌 쟁취와 화목과 사랑으로. 끊임없는 두통, 오늘부터 진통제는 그만 먹는다. 생각해보니까 매일 진통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진통제로 인한 끔찍한 위경련을 겪고 나니 나는 그저 힘없는 인간,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졌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연결되면 안 된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나는 나를 극복할 것이다. 그 전보다 더 멋진 내가 될 것이며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처 주는 일은 앞으로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날 제가 교훈은 내가 아차하는 사이 내 정신은 내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거였어요. 자, 볼까요? 육아 중 번뜩 든 생각 볼까요? 이때 육아 중 교훈.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은 엄마를 지치게 만든다. 엄마는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단 아이와 함께 삶을 즐겨야 한다. 이것도 제가 그때 깨달음, 저 나름대로. 자, 또 볼까요? 행복하길 언제나. 아이가 유아 시기에 엄마가 결정할 것 중에 하나는 입시지옥에서 바로 엄마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이다. 굴러가는 바퀴에 들어갔을 땐 이미 늦었다. 왕자의 게임 데너리스처럼 바퀴를 부수지 못하더라도 바퀴를 바라보는 여유가 있을 때 굴러가는 바퀴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아이의 바퀴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SBS 사교육 보고 또 여러 가지 엄마가 또 부모가 이렇게 교육하는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였어요. 또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엄마의 음식은 아이들의 보양식. 약값 대신 좋은 식품에 투자하자. 제철 식품 잘 먹이고 육류, 생선 등 번갈아 섭취하게 해야 한다. 미리 병을 예방하자. 건강하고 면역력 있는 어린이는 엄마의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네. 그때부터 약값 대신에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 재료값 아끼지 말자. 이게 저의 모토였어요. 혼내 키우는 아이가 받아들일 때 이거 뭐였어? 제가 뭘 썼을까요? 네, 아이들이 혼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두렵고 무서움으로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형태에 따라 무섭고 때론 엄격하게 때론 무진장 화가 나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안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가령 내가 싫어서 혼낸다 이런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혼을 당하는 것의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게 하자. 어렵죠. 그걸 제가 그랬어요. 또 뭘까요? 가슴 육아, 작은 사람, 복잡한 어린 인간. 아이는 저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사람. 어린이도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은 어른의 축소판이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의 고민이라고 해서 하찮거나 보잘것없거나 하진 않아요. 네. 때론 영유아들은 잘 먹이고 잠 잘 재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가능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아기들은
어떤 존재로 인식하냐에 따라 정신적인 성장의 속도 및 마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린아이 또한 세상에 태어나면서 동시에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쵸?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자는 거 외에 관계의 고민, 먼저 엄마와의 관계부터 진행되며 좀 더 큰 사회 환경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인간의 고민이 하나, 둘 드러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키우면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또한 복잡한 사람이다. 우리 어른이 할 일은 어른이가 단순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이의 내면을 잘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아이를 온전하게 바라보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 어린이가 자신의 힘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믿고 도와야 한다. 아이와의 끝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아이가 보내는 신호와 사인을 재빠르게 받아들여 섬세하게 해석할 것이다. 이 훈련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진행되면 좋겠다. 이게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까요? 혹시 집에서 모습과 밖에서 모습이 많이 다르시나요? 네. 어떤 누가 심리학자가 말했는데요. 집에서 모습과 밖에서 모습이 가장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부모가 사회적 가면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아이들은 사회생활 할 때 긴장도가 높고 사회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밖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잘 웃지만 집에서는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낸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 인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는 집과 밖, 우리 가족 혹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랄 것인데 만약 부모가 사회생활 할 때 모습이 다르고 그에 따라 긴장도가 높다면 아이도 마찬가지로 바깥 환경이 편하지 않고 불안과 긴장의 연속일 것이다. 또한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 또한 끊임없는 긴장을 낳는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집과 밖의 모습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한다. 자존감 높은 엄마에게서 자존감 높은 아이가 나온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유형의 부모 밑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다. 그런 나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변화는 시작한다. 네, 자, 지금까지 저의 육아일기를 보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보면서 저도 내가 이랬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나? 라고 하면서 기억이 하나씩 새록새록 올라왔어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 둘에게 그리고 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집요하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그들에게 발맞추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얻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느껴지고 또 나도 그들을 위해 웃어줄 마음에 단단함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인해 나의 인생은 전보다 수월하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저의 모습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전하며 나를 시샘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의 그림은 언제나 사람도 의자도 놀이터도 삐딱하게 공중에 붕 이렇게 떠 있었어요. 현재 저의 두 발은 모두 이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의 모든 것들과 동시에 호흡합니다. 네. 아이를 키우고 또 더욱이 나를 변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힘껏 살아간다는 것 또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고 절실하고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료가 있다면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로 성장하는 우리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